제가 EBS 다큐멘터리 자주 보는데 거기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실화. 집이에요. 집인데 집 안에 한 중학교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식탁 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앉습니다. 엄마가 앉는 순간 애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앉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러는 거야. 원래 이 사기가 원래 일본에 살았대요. 일본에 살 때는 뭐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뭐 엄마랑 사이가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안 좋게 시작했냐? 한국에 어디로 이사 왔냐면 이제 강남일 것 같아요. 학교 왔는데 뭐 애들이 벌써 자기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욕심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이제 잘 할 수 있겠지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아이를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밀어붙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애도 뭐 다른 분들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했는데 뭐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한번 성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뭐였냐면은 일본어 성적이 좋게 나오는데 하나 틀리고 다 맞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기분이 좋은 거야. 와가지고 엄마한테 자기 하나 틀렸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하나 틀렸다고? 야, 너 일본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 틀리냐고. 나름대로 칭찬을 받으려고 얘기를 한 건데 엄마는 그거 하나를 틀린 거로 이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아니라 웬만한 모든 애 학창생활에 대해서 어머니가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부정적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가 했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마인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안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자기가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뭐 해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거야. 엄마가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나머지 결국적으로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엄마가 얘기하는 것조차 절대 듣고 싶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냥 엄마가 하는 거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죠. 사진을 놓고 아주 긍정적인 사진과 아주 부정적인 사진 보면은 부정적 사진을 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우리가 대화에서도 긍정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하면 부정적 기사를 언급하는 게 많고요. 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긍정적인 얘기보다 단점을 얘기하는 게 훨씬 많고요. 왜 이렇게 언론에서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게 많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원래 언론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언론이 부조리를 폭로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언론도 긍정적 기사보다 긍정적 뉴스보다 부정적 기사, 부정적 뉴스에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쏟거든요. 언론사가 바보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는 뉴스마다 다 부정적인 게 대부분인 겁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걸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정적 감정이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가 배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감정이에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부정적인 감정은 좋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동하게 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것들에 마저 쳤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드나요? 막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 무서움이 들 수도 있고 슬픔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불리한 것들에 미리 대항하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관이 어떤 과제를 나에게 지시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미처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보내온 그 문자 메시지가 나를 긴장시키고 나를 두려운 감정,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상관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는 내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 과업을 해내야만 한다는 의지를 다시금 불러일으키는데도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현재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편도체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정말로 즉각적으로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탈출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작용이에요. 반응이지. 예, 반응이에요. 말 그대로 생각이라기보다는 반응이 맞는 것 같아요. 본능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10만 년이 넘어요.
가장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발달한 게 뭐냐? 부정편향이에요. 그렇죠. 편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고 교감신경을 반응하는 게 부교감신경이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코르티솔 같은 게 나오면서 여러분이 순간 에너지를 팍 내서 도망가야지 이게 그래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상사가 여러분을 뭐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를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친구랑 싸웠을 때, 부부간에서 다툼이 있을 때 어디가 활성화된다? 부정편향이 확 증가되면서 여러분 교감신경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나, 누가 나 잡아먹으러 왔나, 이런 거에 반응하기 위해서 편도체라는 우리의 뇌 구조가 발달해 있다고요. 아내랑 싸웠다고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팍 도망갈 데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어서 그거를 마음 챙김으로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여러분이 부교감 신경을 꼭 매달려 있어야지, 옛날하고 다르게 교감 신경에 여러분이 꼭 잡고 있고 매달려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응을 하지 않고 대응으로 바뀌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 자극과 대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 우리의 대응할 선택할 힘이 있다. 그 대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달려있다. 반응과 대응에 관해서예요. 반응과 대응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단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응하면은 훨씬 우리가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반응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대응하면은 덜 방황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일단 멈춤이에요. 마음 챙김은 자극과 대응 사이에 멈춤의 순간을 마련하게 한다. 몸에 밴 패턴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 모두 당면한 상황에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멈추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대응을 선택할 공간이 생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면 우리는 당면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차원적 정신을 이용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부정적 피드백을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정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부정적 피드백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피드백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강점을 보는 거죠. 강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점만이 있죠. 그러나 강점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신 박사님 뭘 얘기했냐면 강점은 없는 게 없습니다. 강점이란 건 상대적인 거니까. 왜냐면 내 안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상대적인. 그러면 그 상대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 안에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안에 뭐의 그 단점에 매몰되기보다 난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기보다 그 중에서 가장 잘했던 그 강점에 집중해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고, 강점을 바라보면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몇 가지 실패를 하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시작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잘하는 게 없어 라고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낙관할 수 없으면 비관하게 되면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부정적 마인드 자체가 정말로 이게 누적이 되면 많은 사람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맥락적으로 지금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단점보다 장점, 강점에 주목해서 자신이 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어 기제, 불씨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